네, 아시아 경제 위클리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해외 이슈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 경제 박병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뉴욕 증시에 돌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신용 파생 상품 거래로 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주가도 급락했고요.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악재 얼마나 좀 영향을 더 줄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JP모건 체이스가 20억 달러 신용 파생 상품 거래에서 손실을 봤다고 했습니다. 월가에서 지금 이 악재가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불확실성 요소이기 때문에 증시엔 당분간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규제와 관련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장기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1일 JP모건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등급 낮추면서 이번 사건이 JP모건의 명성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S&P도 JP모건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11일 거래에서 JP모건 주가가 9.3% 급락하면서 뉴욕 증시를 끌어내렸는데, JP모건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도 반등하지 못하고 0.81% 추가 하락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그동안 볼크를, 그러니까 은행 규제를 강화한 법안에 대해서 그동안 반대를 해왔었는데, 사실상 이번 JP모건 체이스의 손실은 이런 다이먼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JP모건이 위험한 투자에 나섰다가 대규모 손실을 봤기 때문에, 따라서 은행 규제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주 오는 16일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도드 프랭크 법안 효과에 대한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JP모건 손실에 대한 문제를 두고 논의가 크게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JP모건도 15일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이먼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되는데, 다이먼은 지난 10일 손실 발표 직후에 긴급 컨퍼런스 콜을 통해 이번 손실로 인해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졌지만 볼크를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당장 20억 달러라는 금액도 상당히 막대한 규모입니다만은 규제 리스크나 심리 악화 면에서 볼 때 이제 투자 활동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페이스북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페이스북이 오는 17일 공모가를 결정하고 18일부터 뉴욕 증시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만 지난 주말 CNBC가 페이스북이 아직까지 미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 공개 신청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18일 상장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페이스북은 상장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증시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시장 분위기상 시장 관계자들은 좀 단기적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1억 8천만 주를 주당 28에서 35달러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가 최대 1천억 달러에 육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펀드 평가사 모닝스타는 페이스북의 잠재력을 감안하면 IPO가 분명 호재로 작용하겠지만은 앞으로 페이스북이 직면한 과제들을 투자자들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페이스북이 장외 거래소 40달러가 넘는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닝스타는 페이스북의 적정 주가는 32달러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페이스북 워낙 이제 기업 공개를 하는데 기업 규모가 크고요. 관심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자세한 일정 그리고 어떤 선에서 공모가가 결정될지 또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럽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올랑드 프랑스의 새 대통령 당선자가 15일에 공식 취임합니다. 취임하자마자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망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주에도 역시 유럽 이슈가 뉴욕 증시를 흔드는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가장 주목되는 이벤트는 메르켈 총리하고 그리고 올랑드 당선인의 만남입니다. 메르켈이 주도해왔던 긴축 위주의 신재정 협약에 반대하면서 그리고 성장 전략을 요구하고 있는 올랑드와 그리고 성장 전략이 필요함을 인정하지만 협상을
인정하고 그리고 협상할 용의도 있지만 긴축이 우선이고 이미 합의한 긴축에 관한 약속들은 지켜져야 한다는 메르켈이 첫 만남에서 어떤 논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만남이 만약에 서로가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은 증시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일 내부적으로는 일요일 치러진 노르트라인 그리고 베스트팔렌주 지방선거가 좀 관건이었는데 아침 외신들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이 패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메르켈 총리 입장에서는 점점 더 좀 긴축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 점점 더 영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조금 입지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진 나라가 이제 독일 그리고 이제 프랑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주목해 봐야 되겠고요. 또 다른 변수는 역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결국 연정 구성에 실패했죠. 전국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리스 상황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 12일 그리스 제3당이죠. 사회당의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대표가 연정 구성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로써 1, 2, 3당이 모두 연정 구성에 실패했는데 따라서 이미 제기됐던 내달 총선 재실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카를로스 파풀리아스 대통령이 14일 정당 대표들과 최종적으로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모임에서 연정 구성을 위한 최종적으로 마지막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일정으로는 이번 주 14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15일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그리스의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 논의라든지 그리고 스페인 관련해가지고 재정 적자 감축 문제라든지 그리고 은행의 자본 비율 강화 시한 유예 등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유로존 국가들 이번 주 잇따라 국채 입찰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15일에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올해 유로존 핵심 국가들이 올해 1분기 GDP 증가율을 공개하는데 독일만 간신히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의 자세한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일정 또 전망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아시아경제 위클리의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